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연봉 3천만 원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저의 의견을 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국 남성 기준으로 군대를 다녀온 남성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년제 대조를 나왔다. 그럼 적어도 20살에 대학에 입학을 해서 4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2년 다녀오고 지금 물론 1년 6개월이긴 하지만 2년이라고 치고, 그리고 이제 평균 뭐 휴학을 하든 뭐 군대와 대학 사이에 텀이 있든 1년이 있다고 치면은 적어도 27살에 졸업을 합니다. 27살에 졸업을 해서 지금 취업 시장이 굉장히 힘들죠. 취업을 하는데 1년이 걸린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한국 남성 기준으로 28살에 평균 취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8살 대졸 을을 나와서 중소기업에 취직한다. 그럼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3천을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3천 못 받는 사람 수두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3천을 받는다 라는 가정하에 과연 그 3천만 원이라는 연봉이 28살에 대학을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남자가 3천만 원으로 만족을 하면서 미래를 갖고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28살, 이제 곧 29살이죠. 28살이고 28살 1월에 취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현재 해외 영업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봉 3천입니다. 3천. 그렇습니다. 3천. 근데 그 3천 중에 100만 원은 상여금이고요. 저의 순수 연봉은 2,9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상여금은 이제 설 주석에 50만 원씩 받고 이제 2,900만 원을 12등분해서 받는데요. 그럼 제가 월 실수령액이 대략 2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217만 원으로 제가 어떻게 한 달을 생활하는지를 보면은 우선 청약 10만 원,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집이 꽤 멀어서 편도 1시간 반입니다. 그럼 왕복으로 3시간이죠. 네, 3천만 원 벌려고 매일 주 5일 3시간을 길거리에서 버리고 있습니다. 교통비. 그래서 교통비를 제가 한 달에 보통 하루에 보통 드는 교통비가 4,000원이고, 그리고 평균 일을 나가는 횟수가 22일이라고 쳤을 때, 그리고 주말에도 어디 왔다 갔다 한다 했을 때, 그럼 88,000원에 8,000원을 더하면 96,000원이 나오는데, 어림잡아 교통비가 10만 원 나온다고 치고, 그리고 내일 채용공제 2년을 들어서 매월 12만 5천 원이 자동으로 나가고요. 그걸 제가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데이트비 20만 원, 이것도 굉장히 짠 데이트 비용이죠. 2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부모님 용돈 10만 원, 실손보험 4만 원, 핸드폰 비용 5만 원. 이것도 사실 제가 더 줄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경조사 5만 원. 팀에서 누가 결혼을 하든지, 누가 아기를 낳든지, 다른 팀에서 누가 결혼을 하든지, 친구가 결혼을 하든지, 이런 경조사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병원비 7만 원. 제가 보기보다 좀 허약해서 병원을 좀 자주 갑니다. 올해도 한 130만 원 정도 쓴 것 같기도 한데 병원비로만 대충 잡아서 평균 7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옷도 사고 먹을 것도 먹고 뭐 이것저것 사다 보면 한 1년에 평균 한 달에 10만 원씩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5만 원은 기타 일단 등등으로 나가는 지출 비용을 일단 5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럼 제가 이거를 다 더하면은, 지출 비용을 더하면은 98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럼 평균 한 달에 제 지출 비용이 100만 원이 돼요. 그럼 저는 217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117만 원을 매월 저금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1년 동안 그대로 다 모으면
1,404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 상여금 100만 원을 더하면은 매년 올해는 1,5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럼 이 비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또 이거는 제가 식비가 안 들어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점심, 저녁을 다 때우기 때문에 식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침도 그냥 집에서 진짜 간단히 먹거나 거의 안 먹고 다녀서 식비는 이제 주말에 어머니가 해주는 밥으로 먹던지 아니면 데이트 나가서 그때 제 돈을 쓰던지 해서 식비로는 거의 돈이 안 나가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비용만 제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7만 원을 매월 모으고 상여금 100만 원을 모으면 이제 1,500만 원을 제가 올해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것보다 조금 덜 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우선 지금 저희 회사 우리 사주에 제가 한 25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올해 받은 돈으로 월급으로 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에 한 5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에는 약 450만 원이 정도 들어있고요. 사실 이것도 1,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550만 원을 잃어서 450입니다. 만약에 제가 550만 원을 안 잃었다고 하면은 지금 1,000만 원이죠. 뭐 더 벌지도 않고 잃지도 않았다. 1,000만 원이면은 이미 1,750만 원을 모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모았죠? 1,750인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이 지금 12월 초입니다. 12월 초 중순. 그리고 제가 아직 12월달 월급을 못 받았죠. 그래서 제가 12월달 월급을 받는다면은 또 그럼 110 이미 들어갔고 한 적어도 1,900만 원 정도는 제가 올해는 모을 수 있겠네요. 그럼 제가 예측하던 올해 모으는 돈이 1,500만 원이었는데 1,900만 원을 모았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보편화할 수도 없는 저만의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짠돌이라서 돈을 많이 안 씁니다. 웬만해서 전 돈을 안 쓰고 친구도 잘 안 만나서 돈을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편화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올해 한 1,900만 원을 모았다가 치면은, 근데 실제로 1,900만 원 아니죠. 이제 550만 원 날렸으니까 700만 원에 500만 원에 200을 더하면은 1,4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모으겠네요, 올해는. 그래서 원래 제가 예측하던 비용 모으는 돈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제 28살부터 1,500만 원을 모은다. 그럼 중소기업에서 연봉 인상률이 굉장히 짜신 거 아시죠? 많아야 5%고 대부분 중소기업은 2%에서 3% 연봉 인상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1,500만 원을 모으고 내년은 1,600만 원을 모은다는 가정하에 제가 언제 1억을 모을 수 있냐? 1,500만 원부터 2,000만 원이 되는 시점까지 제가 그 돈을 다 모으면은 매년 2,000만 원을 받는 그 2,000만 원을 저금하는 그 해에 제가 1억 500만 원을 모읍니다. 그럼 그때 제가 몇 살이냐? 34살이 끝날 무렵쯤 1억을 모읍니다. (34살에) 1억을 모아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억, 그때까지 차도 안 사고 그냥 지금 제가 사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만 지출하고 1억을 모아서 어디 아파트도 못 들어갑니다. 경기도 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지금 부동산 난리인데. 답이 없죠. 28살에 취업을 해서 중소기업에서 3,000씩 받으면서 연봉 3,000을 받으면서 6년을 모은다? 이것도 아주 잘 모았을 때 6년 만에 1억을 모으죠.
굉장히 살기 힘듭니다. 이 연봉으로는 절대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제가 사고 싶은 차도 못 산다. 요즘엔 제가 더 뉴 그랜저인가? 더 뉴 그랜저? 한 4천만 원 하는 차가 있어요. 현대에서 새로 출시해가지고 굉장히 잘 팔리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굉장히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제가 지금 연봉으로 산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1월에 입사를 해서 4월부터 이직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회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회의 영업, 영어도 잘해. 제가 영어를 조금은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영어도 잘하는데 3천밖에 못 받는다. 물론 뭐 영어를 잘하는 게 뭐 그렇게 잘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저랑 똑같은 동기인데 국내 영업하는 동기는 저랑 똑같이 받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하는 거에 더 하고 심지어 영어도 잘하는데 3천만 원 받는데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일단 그 3천이라는 금액부터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부터 이직 준비를 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결국 올해 지금 이번 달 12월에 최종 합격을 했고요. 이제 3일만 더 일하면은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고 조금 쉬고 바로 출근을 하는데요. 이제 거의 준 대기업 수준으로 연봉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내일 채용 공지를 들고 있고 2년형을 들고 있어서 2년을 모으면 순수 저에게 추가로 저금되는 돈이 1,300만 원이고요. 지금 제가 1월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이 거의 12월 중순쯤 되는데 조금만 더 일하면은 퇴직금이 나옵니다. 퇴직금 217만 원이라 치고 그럼 제가 지금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포기하고 지금 이직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만큼 저는 3천만 원이라는 연봉으로 더 이상 크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1,600만 원, 1,500만 원이라는 돈을 포기하고 이직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직을 선택한다고 다 이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운이 좋게 이직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3천만 원 받을 때 어떻게 미래에 1억을 모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지출을 해야지 1억을 모을 수 있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막막하죠. 따라서 28살에 졸업해서 4년제 대졸 나와서 3천을 받는다? 가성비 완전히 떨어집니다. 차라리 전문대 가서 26, 25에 졸업해서 빠르게 취업해서 전문대졸 나왔다 꼭 3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전문대졸 나와서 취업하는 게 저는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대졸, 대졸 차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대졸, 대졸에서 3천에서 조금 2,800, 2,700 차이 전 별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차별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 가면 그런 차별이 많지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차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8살에 취업을 해서 3천을 받는다?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빨리 그냥 진로를 바꾸고 4년 대졸 나오지 말고 빨리 취업하세요. 그게 훨씬 가성비 좋고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재테크 잘 해서 돈을 모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일단 저의 3천이란 연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제가 곧 퇴사를 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가는데 조만간 저의 퇴사하는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28살에 취업을 했고 지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 기업에 어떻게 합격을 했고 저는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미래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상사는 어땠는지, 이런 산업은 어떤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기업들은 어떤지 한번 그런 직장인분들, 취준생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앞으로 풀어 나가려고 하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입사원 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